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힐링, 문학과 영화를 통한 힐링을 가지고 특강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이제 원스라는 영화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스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그 당시 상당한 화제를 많이 불러 모았었어요. 그래서 저예산 영화이고 독립 영화이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일랜드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영화고요. 또 제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가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에 또 재개봉을 하는 영화가 되어서 제가 또 뜻깊은 영화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신 분 계시면 네. 안 보신 분이 더 많군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풀어보려 하니까 사실은 영화를 보실 분들한테 무슨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 영화가 끝을 안다고 해서 뭐 돈이 아까운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제 뭐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는 이야기로 이 영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밋밋하고 그게 무슨 영화지? 무슨 스토리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영화인데 영화를 직접 보고 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때문에 원스를 아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닮은 꼴의 영화들인데요. 모두 음악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존 카니 감독은. 원래 이제 스스로도 베이시스트로 음악 활동을 했었고 함께 음악을 했던 지금 글렌 헨사드라는 배우, 또 글렌 헨사드가 함께 또 연주를 하고 공연을 했던 또 마케타 이글로바라는 배우를 데리고 같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인데 이 영화를 찍은 이후에 상당히 이제 명성을 얻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또 싱 스트리트라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영화가 굉장히 다 비슷하게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긴 어게인은 상당히 스토리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영화를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던져본 화두는 이렇습니다. 원스라는 영화가 사실 성공을 한다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스라는 영화가 정말 흥행하지 않을 이유는 넘쳐납니다. 보통 이제 영화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산업으로서 상품으로서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영화를 이렇게 상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흥행 영화는 대부분의 어떤 공식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흥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공식을 갖고 제작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작품 대본을 쓰고 또 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흥행하지 않을 이유들을 한번 제가 꼽아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 1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텝진이라든가 배우들 다 생각하고 하면 1억이란 돈이 이제 뭐 저희한테는 많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턱없이 이제 부족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촬영 기간도 거의 2주 보름 정도도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촬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촬영 시간이 길수록 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급히 촬영한 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특히나 이제 또 제3세계 영화들, 뭐 아일랜드가 제3세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흔히 아는 국가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또 있고요. 배우들도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배우들은 또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아무리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좀 그래도 좀 드라마틱해야 되지 않는가, 드라마가 뭔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텐데 정말 드라마가 굴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그냥 쭉 밋밋하게 진행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장르가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맨틱 코미디에서 관객들이 바라는 거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서는 항상 이제 해피엔딩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막판엔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사실 보기 위해서 관객들이 극장에 가는데, 그냥 헤어지고 끝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프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근데 그 헤어짐이 이상한 또 안도와 만족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런 가난한 예술가 코스프레를 좀 해본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진부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다 예술을 하고 싶은데 예술을 못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 지망생들의 이야기, 그건 너무 영화에서, 문학에서 여기저기서 뻔하게 쓰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행하지 않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상당한 흥행을 거두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독립영화 사상 그 최고의 관객을 모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뭐 원앙소리라든가 뭐 나중에 노무현이다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지금 현재 한 4위, 5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놀라운 기록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이야기. 그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일단은 뭐 상은 많이 탔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라든가. 썬댄스 영화제는 이제 주로 독립 영화들을 가지고 수상을 하죠. 그래서 좀 당연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 영화제에서도 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 영예로운 일이었죠. 80회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화 되어서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리지널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윤도현 씨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라이센싱 공연을 또 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했던 이 두 배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화에 나온 스코어들을 다 연주하는 월드 투어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후속 다큐멘터리 영화 원스 어게인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서 둘이가 실제로도 또 사랑을 했답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고 결국은 또 헤어졌는데, 그 사랑과 헤어지는 이야기를 또 다룬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속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이 영화가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1일에 20주년 기념 재개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들로서 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을까? 이 작은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런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흥행하는 영화의 셀링 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반복해서 많이 외웠던 건데요. 이야기의 3요소 여러분 아십니까? 네, 스토리의 3요소, 이야기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등학생들도 되게 잘 알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흥행이 되려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의 인물은 굉장히 관객을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제 출연을 시키죠. 배우 자체도 그렇고 그 영화 내에서의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행했던 로맨틱 코미디 비슷한 장르들인데요. 어바웃 타임이라든가 노팅힐이라든가 프리티 오먼이라는 영화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세대시니까요. 그래서 노팅힐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유명한 여배우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프리티 오먼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그 갑부 남자가 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뭐 현실에서 좀 만나기 어려운 대부호와 또 길거리에서 일하는 그 여자와의 만남, 이제 이런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어바웃 타임에서도 역시 뭐 되게 좋은 가문의 남자고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상당히 이제 현실에서는 좀 만나기 어려운 매력적인 또는 좀 특이한 캐릭터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배경도 되게 현실을 잊고 몰입하게 해주는 환상의 공간이거나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바웃 타임은 완전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제 프리티 우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이제 갑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런 공간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건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항상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뭔가 스토리 전개가 필요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도 마찬가지예요. 두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가, 두 인물이 원하는 어떤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직조를 해내야 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흥행하는 영화의 공식이 될 텐데요. 이 영화로 이제 다시 원스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원스는 어땠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까도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 얘기를 했는데, 그쵸, 굉장히 찌질하고 궁상맞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예술가 지망생들의 모습,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물론 우리한테서는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딱 볼 수 있는 그 공간은 아니지만, 이 주인공이 그 연주하는 그 도심, 더블린의 도심 같은 데를 보면 저는 딱 명동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서 버스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남자 주인공의 작은 방에서 침대에 앉아서 혼자 기타 연습을 한다든가, 또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청소기 수리공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기를 수리하는 작은 그 수리하는 점포의 모습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체코에서 이민 온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사는 작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세대가 복닥거리면서 살고 있고, 또 그 건물에 뭐 다른 체코 이민자들도 TV가 그 집에만 있어서 다 몰려와서 TV를 보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현실을 잊고 몰입하게 해주는 환상의 공간은 분명히 아니다. 뒤집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없는 이제 드라마가 쭉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는 흥행의 셀링 포인트는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을까? 제가 이제 계속 그 부분을 탐구를 해보면서 원스가 흥행 공식을 거꾸로 갔던 어떤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의 거꾸로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로 다시 보는데요. 이제 원스 영화를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살아있는데요. 그 도심에서 공연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가서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그 도심의 밤에 남자가 너무나 막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무슨 절규하듯이 막 토해내듯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죠. 밤이라서 아무도 보지 않고 뭐 다 바쁘게 지나가는데 여자 혼자 막 홀린 듯이 열심히 이제 공연을 봅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는 남자한테 가서 이제 돈을 던져주죠. 돈을 던져주는데 딱 10센트를 던져줘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뭐 고맙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삐딱해요. 시니컬하게 겨우 10센트짜리 공연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고, 또 여자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뭐 아유 뭐 이런 밤에 와서 나 좋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표정으로 쳐다봐요, 여자를. 10센트를 주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그래도 굉장히 남자에게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혼자 절규하듯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는 걸까? 그 노래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무슨 관계일까? 막 이런 게 궁금하니까 막 물어봐요. 근데 남자는 그냥 심드렁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뭐 청소기를 고친다 그랬더니 다음날 여자가 이제 청소기를 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기 청소기를 이제 도심으로 끌고 와서 남자를 계속 약간 쫓아다니면서 청소기를 끌고 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찌질하고 궁상맞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물론 그것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디테일로서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소기가 나오는 장면들마다 웃음을 띠게 만드는데요. 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원스의 거꾸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환상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녀의 경우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집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는 이제 가정부로 다른 집에 가서 청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예.
그다음에 이제 번화가에서 군중의 무리 속에서 외롭게 헤매는 이제 또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봤을 때 그냥 우리의 굉장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의 모습, 우리가 때로는 TV의 다큐멘터리에서 마주치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좀 제가 재밌게 웃기게 생각을 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영화들이라면은 그래도 이야기는 잘 짜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술 지망생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반을 이제 제작하려고 둘이 또 마음을 모으고 또 다른 밴드들을 결성해가지고 막 음반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인 줄 알았어요. 핵심인 줄 알았고 그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재밌게 표현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음반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너무나 쉽게 또 같이 연주할 밴드들을 막 결성을 하고요. 너무나 쉽게 또 그 녹음실 스튜디오 사람들이 음악에 또 감동을 해가지고 녹음을 잘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가장 이제 영화에서 보통은 힘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부분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서 보통은 이제 영화는 엣지를 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그냥 막 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재밌는 포인트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흥행의 공식에서 이야기하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 세 가지 모두가 참 흥행의 공식에서는 어긋난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잠깐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Who'd you write this song for? No one. Bullshit? Where is she? It's really good, I like it. You have no lyrics for this one? Would you be into trying out? Really? I was thinking before I go, I want to make a recording of a few songs. A couple of songs I was playing yet. These are around next weekend you could be interested in doing. Is it any good? Great. Is it? I used to have a romantic streak. When? When I was your age, I suppose. Yeah, see, you're an old man now. Yeah, I spoke to my husband last night. He's coming over. I'll try to make it work. So what are you going to do? I don't know. What's the check for Do You Love Him? Mireille Shaw? So, Mireille Shaw? Mireille Tebe. 네, 이렇게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영화 속 예고편에서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이 예고편은 이제 사랑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영화에서 두 가지 큰 포인트는 이제 두 인물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결핍된 것이 사랑과 그리고 음악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위한 스토리와 음악을 위한 스토리가 같이 이제 엮이면서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굴곡 없는 드라마라는 자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드라마라는 게 어떠해야 하길래, 스토리라는 게 어떠해야 하길래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이제 되돌아가 보면요. 이제 보통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에 항상 나오는 저자입니다. 프랭크 데니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어벤져스 막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예, 악당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로버트 레드포드인데 이건 1978년도 사진이에요.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프랭크 데니얼과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얼이 이야기한 부분은 잘 짜여진 좋은 스토리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요. 여기 보면은
very badly라는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이게 좋은 스토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그거를 너무너무 강렬하게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스토리 메이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행한 영화들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영화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수십 번을 봤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제 장르 영화들이나 이렇게 흥행 영화들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명성을 얻은 이제 작품이에요. 그냥 뭐 사진만 봐도 다 알겠죠.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작은 바닷가 마을에 이렇게 식인 상어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찰관이에요.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냥 되게 소심한 그냥 착한 아빠고 남편이고 경찰관 역할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인데 그 작은 해변가에 이런 백상아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죽고 또 여행자가 죽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같이 상어를 잡을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결국 이제 상어를 죽이는 이야기인데 앞에 말한 것처럼 정말 너무나 강렬한 결핍을 갖고 있는 거죠. 상어를 정말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상어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잡기 어려운 모든 상황이 펼쳐져서 같이 갔던 동료들은 모두 죽고 마지막에 이제 이 경찰관만 남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는 정말 한마디로 죽도록 잡고 싶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이것이 한 2시간 넘게 표현되는 것이 이 영화예요. 죽도록 잡고 싶은 이야기. 이거는 그래도 이제 최근작이라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비티. 이거는 이제 우주 비행사 2명이 우주 정거장을 수리하러 나갔죠. 그래서 수리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끊어지고, 그다음 2사람 간에 연결됐던 끈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도대체 우주에서 미아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결핍도 정말 이제 이거는 뭐 절체절명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열망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영화 전체가 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 끝에 결국은 여자가 돌아오죠. 남자는 죽었고요. 여자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토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보통 이렇게 강렬한 스토리가 영화 속에서 대부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국내 영화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서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가지고 그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들의 모습이죠. 정말 이 사람들을 미치도록 잡고 싶은 그 이야기로 이제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연쇄살인은 일어나고 범인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관객들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그 결핍에 공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가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짜여진 스토리라고 하면은 주인공은 대부분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만의 목표가 있겠지만은 영화 내에서는 더군다나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능동적인 주인공을 내세워야지 드라마가 되게 만들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찍을 때도 레디 액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으로만 무엇을 원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거, 스토리라는 거는 결국 인물이 펼쳐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물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 영화 속에서 하는 일, 그리고 그가 겪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플롯이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주인공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게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이 결핍하고 있는 것,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장애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안티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경쟁을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못하게 끌어막아야 돼.
근데 이제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밋밋하다고 굴곡이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계속 겪고 안 되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공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냥 너무나 쉽게 음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뭘 하려고 죽어라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것, 이런 갈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에 어떤 감정적이든 또는 물리적이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엇과 무엇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것,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스토리가 잘 짜여졌다고 이제 표현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헐리우드 뭐 장르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공감을 자아내는 한 영웅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인 거죠. 공감을 자아내는 한 영웅이 결코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애물들과 맞서 싸워서 이제 결국엔 승리하는 이야기. 물론 뭐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결코 극복해내기 어려운 이제 그 장애물과 싸운다는 것. 이것이 이제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 일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프랭크 데니얼 같은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 짜여진 스토리의 기본 요건은 관객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스토리여야 되고, 그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일은 정말 성취하기가 어렵고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그 스토리는 최대한의 정서적 임팩트와 관객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 스토리는 만족스러운 엔딩으로 맺어져야 하는데 꼭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슬프거나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관객들에게 만족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이제 잘 짜여진 스토리를 보는데, 그래서 원스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으로 가보면 주인공은 분명히 결핍이 있습니다. 예술가 지망생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게 묻어나와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다 사랑에 지금 실패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과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염원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주인공으로서는 이제 합격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결핍하고 있는지 영화상의 초반에 잘 드러나 있질 않아요. 자기도 잘 몰라요. 이 여자가 계속 남자한테 너가 부르는 노래 주인공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너랑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막 여자는 질문하는데 꼬치꼬치 묻는데 남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미 그 여자는 잊었고 그 여자에 대한 노래 아니야 라고 이제 거부를 막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집요한 추궁으로 인해서 남자는 그렇지, 내가 10년 전에 떠난 여자인데 10년 전에 떠난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위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가 그 질문을 통해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또 아까 그 예고편에 보면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밖에서 이렇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남자가 또 여자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음악을 좋아하느냐 했더니 음악을 좋아한다. 뭘 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나는 원래 피아노를 친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근데 아빠가 심한 병을 앓으면서 자살을 했어.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 그런 이제 절절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그냥 밥을 막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굉장히 음악에 대한 숨겨진 어떤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전혀 아직은 발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이렇게 의기가 투합이 됐죠. 서로 뭐 그렇게 하고자 만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만난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이고 언제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주는 장면인데 여자가 이제 피아노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악기상에 가서 가끔씩 점심시간 때 이제 피아노를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악기상 주인도 재밌는 캐릭터로 잠깐씩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자를 데리고 나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볼래? 해가지고 이제 악기점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남자는 그 전까지는 그냥 심드렁 했잖아요. 뭐 청소기 고쳐달라고 여자가 하는 것도 좀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기한테 자꾸 꼬치꼬치 예전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음악에 10센트만 준 것도 여전히 삐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 가서 악기점에 가서 여자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굉장히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표정을 짓고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은 남자가 이제 자기가 작곡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타로 쳐주죠. 기타로 쳐주고 여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만들어내고 약간 들으시면 잠깐 볼까요? And games that never amount to more than they're meant will play themselves out. Holding the chorus. Take this sinking boat and point it home. 지금 이제 이 주인공들도 스스로들도 놀라요. 처음으로 남자가 이 기타를 이제 코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자가 바로 즉석에서 들으면서 반주를 만들어내고 같이 노래를 때 화음을 또 만들어내는 순간 이 표정이 좀 놀랍죠. 이렇게 노래가 되는구나 라는 이제 마법의 순간을 두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씬이 이제 영화의 상당히 앞부분에 나오지만 굉장히 클라이막스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공감과 공명을 느끼는 그 순간, 그리고 둘 다 음악을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화라고 한다면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잠깐 보고서는 또 스토리를 넘어가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런 음악들이 다 전곡이 그대로 콘서트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고 마치 정말 여기서 즉흥 연주를 통해서 두 사람들이 이제 연주를 처음 해본 사람들의 모습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힘을 빌어서 순식간에 곡을 만들어내는 이제 마법의 순간이 있고 이제 이 이후로 두 사람은 뭐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조금씩 그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를 이제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남자는 이제 이 장면에서는 버스 안에서 또 막 연주하는 장면인데 버스 안에서 자기 노래를 해주면서 그 예전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회피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또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기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남자가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곡을 하긴 했는데 작사를 못 붙이겠다. 나는 이제는 손이 오글거려가지고 로맨틱한 노래는 잘 못 만들겠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거 작사를 해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CD 플레이어를 받아서 음악을 이제 남자가 가고 난 뒤에 이제 듣는데 CD 플레이어에 이제 건전지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전지를 밤에 막 사러 나가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애기 돼지저금통을 깨는 돼지저금통 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돼지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동전을 들고 나가서 배터리를 사고 그다음 그 배터리를 사서 지금 이제 귀에다가 그 CD 플레이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노래 가사를 만들면서 이제 그 건전지 가게에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을 카메라 이제 쭉 원씬 원컷으로 쭉 쫓아오는데요. 여기서 계속 노래 가사를 만들면서 한 곡을 If You Want Me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집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래가 중간에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콘서트에서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음악을 자기가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떤 작곡하다만 곡을 자기가 마저 만들면서 작사까지 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에 불을 드디어 이제 지피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뭔가 치유가 좀 시작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까지는 자기 예전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다른 어떤 방향도 찾지 않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우울한 지망생이었을 뿐인데 자기 지난 예전 비디오를 막 보면서 예전 여자친구 사랑했던 여자와 보냈던 예전의 모습들을 막 다시 보면서 노래를 막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치유가 시작된 것 같은 이제 이 장면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과거의 그런 홈비디오 같은 그런 영상들에서 연인의 모습이 펼쳐지고 그것에 관해서 또 노래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것도 역시 또 전곡으로 그대로 하나의 콘서트에서 또 한 곡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음악을 하기 위해 또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가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이제 남자가 하게 되고, 다음날 찾아가서 여자한테 나 런던을 가기로 결심했어. 가서 여자도 만날 거고 음악 활동도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가려면은 데모 CD가 필요하니 CD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네가 좀 반주를 해주겠니? 이랬더니 여자도 내가 해도 되냐? 그러면서 좋다고 이제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일사천리 시퀀스라고 이름 붙인 부분. 그래서 녹음실에 가면 여자가 정말 막 용감한 프로듀서가 돼서 300만 원일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100만 원에 해달라고 내고를 다 해내고, 그 다음에 양복점에 데려가서 막 옷을 입혀가지고 대출 받는데 가가지고 바로 대출도 사인을 받고 일사천리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프로듀서가 돼서 같이 정말 음반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고, 거리에서 이제 또 다른 밴드들을 만나서 같이 해보자. 또 다 좋아요. 바로 그냥 한 큐에 다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같이 막 만들어 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만났던 그 동료 음악인들과의 또 이런 커뮤니티 그 파티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도 같이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막 충전하는, 이제 거기서도 또 공연이 한판 벌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좀 쌓여가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자가 아빠의 오토바이를 몰래 갖고 나와서 여자 보러 좀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나갔고, 얕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나 원래 결혼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체코말로 아직도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묻냐 그랬더니 이제 체코말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니? 그랬더니 여자가 체코말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 그 얘기는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상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남자는 전혀 못 알아듣고 관객들도 뭔지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둘이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서 아무 관계 진전은 없습니다. 그냥 둘이 같이 음악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번 바람 쐬고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사천리 역시 또 음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막 펼쳐집니다.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막 노래 연습을 하고, 스튜디오 가서 노래를 했더니 너무 또 노래를 잘하니까 이분도 보고 놀라서 같이 뭘 해보자라는 제안도 하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음반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쭉 보여지고요. 하다가 이제 잠깐 둘만의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쯤은 뭔가 둘이서 다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서로 손을 잡게 될까? 서로 뭔가 스킨십이 그 다음에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또 전혀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랑 다시 잘 합칠 거야?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고민돼.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음반 작업을 마친 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이제 잠시 노는 이제 이런 장면들 그냥 나오고, 네, 이렇게 진행이 쭉쭉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영화의 말미로 와요. 벌써 영화가 이제 끝나가는데, 녹음 음반을 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 남자가 그냥 한 일주일은 밤샌 것 같은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아침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여자가 의외로 안 가겠다고 말해요. 안 가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냥 아침밥만 먹자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가게 되면 불장난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불장난? 그랬더니 그리고 불장난을 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에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그냥 저녁 때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우리 이렇게 그냥 아쉽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우리 그냥 열심히 일했고 같이 뭐 뒤풀이나 하자 이런 느낌이죠. 회식이나 하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하지만 뭐 여자는 오지 않았고요. 저녁에. 그래서 혼자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둘이 이별을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반을 만든 이후로 런던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런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요거까지 내가 스포일러가 돼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자와 헤어지고 예. 그 예전에 악기점에 가서 피아노를 보는 모습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나중에 에필로그처럼 여자의 집에 피아노가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남편이 돌아와서 좀 단란한 가족을 이루는 이제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요. 어떡하죠?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쭉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흥행의 그 공식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분명히 이제 장애물과 갈등을 극복하는 기존의 스토리 패턴, 우리가 말하는 흥행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그 스토리의 공식도 이 영화에서는 그냥 진부한 클리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은.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과감히 생략을 하고 일사천리로 쉽게 다 장애물들은 해결이 돼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음악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날것으로 생으로 전곡을 스트레이트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획이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음악으로 채워넣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악기점 씬이라든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다음 버스에서 과거를 고백하는 씬이나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가서 작곡을 하는 거, 과거 회상하는 거, 파티하는 거, 밴드 연습 뭐 이런 모든 씬들이 다 전곡을 연주해서 우리가 마치 콘서트에서 전체 연주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강렬한 그런 체험을 이제 여기서 선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기존의 스토리의 힘으로 끌고 가는 영화라는 다른 음악의 힘으로 끌고 가는 영화,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던져주는 영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던 그런 예술적 열망은 그와 그녀가 서로 만났고요. 또 밴드를 통해서 만나서 굉장히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속에 숨겨져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뭔가 예술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지만 만나고 나니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과 그 순간을 통해, 그렇죠, 전곡 연주가 벌어졌던 이 씬들을 통해서 보면 그 만남의 순간에서 빚어지는 그 예술, 마법, 이게 정말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스토리는 밋밋하지만 그 씬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것도 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겠지만 기존의 그런 스토리, 잘 쓰여진 스토리의 공식,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 스토리 갈등 장애물 공식을 이제 존 카니 감독은 다른 방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고자 하는 그와 그녀는 일사천리로 음반을 녹음하여 의외로 쉬운 성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반 녹음에서의 갈등과 장애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 또 다른 줄기였던 사랑에서는 사랑을 되찾고자 했던 두 사람은 각자의 옛사랑을 되찾아가는 모양새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참 우리는 그 둘의 사랑을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 굉장히 염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관객들은. 그래서 그 관객들의 바람은 좀 성취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는 포인트 때문에 우리는 더 영화에 대해서 어떤 애처로운 느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랑이 주는 또 묘한 감동,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뿐 아니라 이제 연출의 측면인데요. 굉장히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이제 막 넘나드는 듯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죠. 그래서 현실성이 돋보이는 연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 면에서도 그렇죠. 현실 속의 공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공간들, 평범한 우리와 굉장히 닮은 주인공들이에요. 외롭고 자신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와 만나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극적이지 않았어요. 노팅힐만 봐도 마지막에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 그 여배우가 막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막 또 뛰어가서 결국은 만나는, 우리 로맨틱 코미디에서 보는 그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냥 담담하게 헤어진 두 사람의 모습, 이런 극적이지 않은 결말, 이런 게 우리를 너무 닮아 있죠. 우리의 삶을 닮아 있죠. 그래서 스토리상에서의 그런 리얼리티, 그것을 또 표현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처럼 막 흔들리는 카메라의 모습, 또 실제 공연을 보는 듯한 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촬영이나 편집이나 오디오 통해서 이것도 역시 리얼리티, 그런 리얼한 표현 기법으로 활용이 됐다. 이런 이 3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 영화에 매혹되었던 그런 지점이 아닐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스토리를 분석하고 또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분석 외에 우리한테 이제 힐링 포인트가 되는 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굉장히 이제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내가 계속 가는 방향은 무엇인지 계속 그거를 이제 잊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너무 바쁩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내 앞에 떨어진 일들 해결하기 바쁜데, 그런 우리들에게 가슴속의 열망을 좀 다시 한번 뒤져보라는 그런 속삭임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저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다시 왔던 것 같아요. 그래,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너의 과거를 한번 다시 돌아봐. 이런 속삭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들의 모습 굉장히 이제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 수줍게 숨겨져 있어요. 그 열망은. 근데 둘이 만나는 순간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가 그냥 각자 있을 때는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 만남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와 너뿐 아니라 또 우리로 밴드가 만들어지고 또 더 큰 커뮤니티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음악으로 탄생하는 그런 마법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뭐가 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았을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뭔가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힐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는 못해도 우리 같이 손잡으면 가능해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의 결실이 꼭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사랑의 결실, 또 아기를 낳는 것이 사랑의 결실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그냥 두 사람이 만들었던 그 순간들,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던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실로 맺어지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이 만들었던 찬란한 빛을 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돋보였고, 그것이 우리 관객들에게 주는 굉장히 힐링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